네, 영업파출소 고 이재석 경사 사고 관련하여 그날 같은 팀 당직 근무를 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기자회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언론이나 유가족들 분들께 자세한 사고 내막이나 그 이전부터 있었던 파출소 내부의 이야기를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영웅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있었던 팀장과 팀원들 간의 불화, 그리고 그날 이루어졌던 사건의 전말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혹은 주변 지인 동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고 이재석 경사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고, 어제 유가족분들과 면담하기 전까지 함구했습니다. 또한 고 이재석 경사 장례식 첫날 저희 팀원들 모두 자정까지 남으며 장례식을 지켰고 5일장 내내 장례식장을 빈소를 지키고 또 연결식도 함께 해서 문구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영웅파출소장은 팀원들을 장례식장 밖으로 따로 불러서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슬픔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가족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보는 시선도 있고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서 근무를 하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웬만하면은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는 재석이를 위한 일이라고, 유가족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함구가 계속될수록 2일차, 3일차가 되다 보니 경찰서에서 기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에게 넘겨주는 자료는 진실과는 조금 다르게 왜곡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의 함구로 인해서 점점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는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진실은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의혹들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 여론의 진실이 왜곡될 것 같아 어제 유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저희가 CCTV라든지 기타 재단망, 그다음에 유선망을 확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 처리를 하면서 좀 더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간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팀장 지시에 의해 고 이재석 경사 사고 전날 20시부터 사고 당일 02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고 나머지 4명 인원은 사고 전날 21시부터 사고 당일 03시까지 휴게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02시, 02시가 되었을 때 고 이재석 경사가 손해로 먼저 들어갑니다. 현재 손해는 파출소는 영흥파출소는 청사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파출소 청사 앞에 컨테이너를 간이 손해로 만들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뉴스 CCTV에서 보셨듯이 고 이재석 경사가 컨테이너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앞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도 추후에 A 팀장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 소 내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A 팀장과 고 이재석 경사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02시 9분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신고 접수 전화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쯤에 드론 업체로부터 안도 꽃섬 길마섬은 같은 섬 이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꽃섬에서 사람이 한 명 앉아있는 것 같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이재석 경사가 혼자 가보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A 팀장이 혼자 나가보라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고 이재석 경사가 혼자 간다고 했어도 그리고 A 팀장이 혼자 보냈어도 어떤 것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 해경은 순찰 또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식사나 편의점을 이동할 때에도 혼자 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그 즉시 손에 있는 호출 버튼 하나만 비상벨 하나만 눌렀다면 구조직들이 휴게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청사 2층에 있는 남경실, 여경실, 휴게 공간에도 모두 크게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와서 깨우지 않아도 벨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두 일어나서 컨테이너로 와서 상황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고 고 이재석 경사는
홀로 순찰 차량을 타고 하늘고래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하늘고래 전망대에는 드론 순찰팀이 있는 곳입니다. 드론 순찰팀은 해경과 위탁을 맺은 민간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드론 순찰팀과 꽃섬에 있는 안전우려자를 확인하고 삼박골이라고 하는 꽃섬과 육상으로 가장 가까운 저희가 꽃섬 육상 순찰을 할 때 가는 그 장소로 고위재석 병사가 순찰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곳에 순찰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진입을 합니다. 이전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계속해서 A팀장과 재난망을 통해서 조심하면서 물이 어디까지 차고 있고 안전우려자가 어디쯤에 얼마나 떨어져 있고 접근해보겠다. 또 팀원들이 추가 팀장이 팀원들의 추가 지원 세력이 필요하겠냐, 혼자 할 수 있겠냐, 혼자 해보겠다 등등 우정 교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들을 같은 팀원으로서 전달받지 못하고 뉴스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된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세시 휴게를 마치고 각각 공세시 5분에서 10분 사이 컨테이너로 휴게를 마치고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고위재석 병사 사건 관련해서 팀장이 유선 전화라든지 벨을 눌러서 깨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지시받은 휴게 시간이 마치고 손해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손해로 복귀하고 나서도 고위재석 병사가 어디를 나갔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03시 9분경 다시 드론 업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짜고짜 드론 순찰 업체는 이미 전화를 받은 이옥 경사도 앞의 내용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옥 경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데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A팀장은 그제서야 지금 고위재석 경사가 안도에 안전우려자 데리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드론 업체에 A팀장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통화를 마치더니 저희에게 지금 재석이가 안도에서 그러니까 꽃섬입니다. 꽃섬에서 안전우려자 만나서 걸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신고 접수 받아서 나가서 데리고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묻습니다. 재석이가 혼자 나갔다고요? 의문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혼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상황실에 보고 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A팀장은 상황실에 보고가 됐다.
재석이가 그 안전우려자를 데려 나오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그렇게 상황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달을 했다고 한 시점은 03시경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A 팀장의 진술이고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상황실에서 전화를 그 이후에 3시 30분경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A 팀장의 말을 믿고 상황실에 보고가 된 상황이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재석이를 데리고 걸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물이 어디까지 찼으며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그 전에 있었던 재난망 무전으로 이렇게 나눈 정보를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옥 경사와 저를 자차 이용, 이기옥 경사의 자차를 이용하여 삼박골로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떤 구조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직별도 아닌 또 여경인 이기옥 경사와 제가 자차 이용해서 특별한 많은 장비가 아닌 제 개인 지급받은 슈트를 가지고 육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타 구급 장비들은 순찰 차량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순찰 차량은 고이재석 경사가 혼자 상황 대응을 하러 나갔을 때 몰고 갔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서 간 것입니다. 이동 중에 그 재난망 무전을 받습니다. 윤병국 경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병국 경사가 얘기하겠습니다. 앞서